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물은 종족 번식을 위한 행위를 합니다. 특히 동물의 경우 자가생식이 아닌 이상 모두 암수가 만나 번식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번식 행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초인류 기업, 외모, 편착감 60, SNS에서 횡행하는 정자거래, 50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아버지도. 최근 일본에서는 정자거래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불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자를 거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자는 1회 제공에 3,000엔, 하나 약 3만원 정도 합니다. 일본 SNS상에는 이런 거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정자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 외모 등 일명 스펙 좋은 사람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자를 제공하는 남성 중에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자손은 남기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명 이상에게 정자를 제공한 남성도 있습니다. 정규 의료기관에서는 한 명의 정자 제공을 10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근친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자거래 문제로 소송, 교토대 졸업 독신 일본인이라고 믿었는데 경력 전부 거짓말, 정자 제공자를 여성이 제소. 일본에서는 정자 사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의 건강 이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자 SNS를 통해서 정자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몸집이 작은 아이가 태어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 쪽은 정자 기증자 남성의 뒤를 조사했고 그 결과 그 남성이 말한 것은 모두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성은 교토대가 아닌 전혀 다른 대학을 졸업했고 기혼에다가 심지어는 일본인이 아닌 중국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인의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SNS를 통해 허술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학력말이 아니라 국적도 간단하게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적어도 어딘가의 기업이 제대로 정자 제공자를 소개해주는 등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력이 진짜인지, 그리고 학력과 운동신경, 얼굴이 좋아도 범죄력은 없는지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왠지 무질서하다고 생각되네요. 한 사람을 만드는 큰 일입니다. 평생 일, 아이의 기분이 되어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태어난 아이가 어딘가에서 만나 결혼해버릴 것 같네요. 그러한 것에 제한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의사와 전문가가 토론하고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신만 좋으면 욕망 그대로 돌진해도 좋은 것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이와 반대로 애초에 동정인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 처녀 326만 명, 동정 380만 명, 잃어버린 20년으로 성관계 미경험 여성 2.9%, 남성 5.8% 상승.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애초에 일본에는 미경험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직, 비정규직, 시간 단축 고용, 저수입 남성일수록 동정이 많다.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0년에 해당하는 1992년부터 2015년 사이 18에서 39세에서 성경험이 없는 일본 여성이 21.7%에서 24.6%로 일본 남성은 20%에서 25.8%로 증가했습니다. 30대 10명 중 1명은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응답. 무직, 비정규직, 시간 단축 고용, 수입이 낮은 일본 남성일수록 동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혼 인구를 중심으로 하면 비율은 더 크게 올라갑니다. 일본의 미혼 성인 여성 44%, 미혼 성인 남성 42%가 성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와 도쿄대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국제보건 정책학 연구팀의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평생을 통해 이성 파트너가 없다고 대답한 여성의 비율은 16에서 24세 19.8%, 25에서 34세 2.6%, 35에서 44세 0.5%였고 남성은 16에서 24세 19.8%, 25에서 34세 5.2%, 35에서 44세 1.5%였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본은 유난히 성관계를 하지 않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일본인의 연간 횟수는 48회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미혼의 절반 가까이는 이성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연구팀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의 이성 간 성관계 미경험 비율은 높다. 본인의 의사라면 이성 간 성경험이 없다는 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경험이 없는 사람 10명 중 8명 정도는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답해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은 본의가 아님을 시사한다. 출생 동향 기본조사에 의하면 독신을 유지하는 이유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 무직, 비정규직, 시간 단축 고용 및 낮은 수입이 남성에서는 이성 간 관계가 없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동향 기본조사에서는 이성 간 성관계에만 국한됐고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사에서는 애니메이션과의 영향을 물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초식계 남자, 애니메이션의 영향은? 우에다 씨는 필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관계 미경험 비율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는 초식계 남자, 애니메이션 등 2차원 문화의 영향 등이 거론돼 왔지만 우리로서는 그런 고정관념보다 오히려 수입이나 고용 조건 같은 요인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점을 이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오타쿠적 성향이 아니라 금전적 수익의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이성을 만날 수도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지만 출생률은 한국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저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돈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추진해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인 외국인을 받아들여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자체를 하지 않는 일본보다 떨어지는 한국의 출생률은 국가 존폐 위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하지 않는 일본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우리였습니다.